네, 국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제 월요일부터 이어진 2박 3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국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고 또 야당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필리버스터 여야 의원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세 분이 다 했어요. 정대국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혼자서 24시간을 했고, 또 정보통신망법은 두 분이, 최수진 의원하고 노중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세 분이 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고. 예. 네, 그런데 어찌됐든, 필리버스터야 이제,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적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내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요. 예. 뭐냐면, 그동안에 지금,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 사태였잖아요. 벌써 이제 1년 휙 지났는데 그동안에 재판부가 문형배 전 헌재소장도 어느 자리에서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재판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된 판결이 아직도 그 내란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런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런 재판부를 설치를 한 근본 원인이 사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이게 지금 국회 의석 분포가 워낙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일부 여론 반대 여론 또는 야당의 반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왕 간다면 저는 이 군을 동원해서 이 계엄 이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44년 만에 있었던 정말 불미스러운 사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재판부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거에 맞춰서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자, 2박 3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요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런데 본인의 소신 그러니까 불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에 기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악법 통과에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럼 본인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 구성원들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없애겠다, 또 이마저 제한을 하겠다는 법을 구상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특정 당의 일방적인 독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언론과 유튜버가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액의 5배를 이제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이제 슈퍼 입술막법이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주장이 일정 부분 일리가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저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 방송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끔 어디서 이렇게 잠깐 들려서 들으면 너무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주장들이 난무하더라고요. 그러고
미리 예단을 하더라고요. 언론이라는 게 뭐 유튜브도 뭐 일종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의 뭐 언론이랄 수 있겠는데, 네. 좀 책임성을 가지고 팩트에 기반해서 뭐 주장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예단을 해서 이건 뭐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그냥 가감 없이 막 송출이 되거든요. 예. 난 이런 거는 그 나중에 또 뭐 아니면 말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법일 텐데, 근데 이제 일부에서 여권 내에서도 뭐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허위 뭐 조작 정보라는 거를 그 누가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 범주가 이게 확정이 돼 있지가 않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규제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제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나 뭐 대기업 등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이 일부라도 나오면 그냥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 언론이 제대로 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어디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 이것도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결국은 정부 쪽에서 이거를 규정을 하게, 이건 허위다,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판단을 정부가 한다면 정부 입맛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어차피 지금 국회 하여튼 의석 분포상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정보통신망법도 뭐 통과될 겁니다. 본회의 통과되는데, 됐죠. 통과 좀 된 건가요? 됐죠, 본회의? 됐죠. 통과 됐는데 정부가 정말 이런 점에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정부 입맛대로 간다는 것이 계속 뭐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걸요. 이건 정말 유념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뭐 방금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뭐 일부 뭐 유튜브라고 그러나요? 일부 SNS 상의 언론 아닌 언론에 의한 과대한 포장된 뉴스 아닌 뉴스들, 사실 아닌 사실들, 그리고 그것들이 또 돈벌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건 좌나 우나 진보나 보다 상관없이 양극단에서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극단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막강해요,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른바 좌파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방에서 만든 것이 법사위에서 또 강화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지금 법이 완전히 이상한 법이 된 상태로 지금 본회의를 통과된 상태입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돼서 결국, 그런데 이 법은 뭐냐? 본래는 좌파는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좌파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게 전 세계 좌우파들의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또 진보 세력이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서는지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본인들이 강자 기득권이 되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독재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독재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은 위원회 소주가 매우 많습니다. 곧 위원 소속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헌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이런 법안을 낼 수 있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원식 의장도 좀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본회의 단계에서 법안이 수정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쨌든 이 법이 이제 뭐 기왕에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 파장은 앞으로 좀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위헌성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이제 위헌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지연에 대한 논란은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처리 과정이라든지 어떤 논점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유연성 여부와 네. 그다음에 이 법에 의도하는 바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별법원으로 군사보험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법원에 관련된 사안은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가 강제해서 만든다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모든 법은 사후 입법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행위에 저지를 졌는데 그것에 맞춰서 소급 입법에서 재판부를 만든다,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위헌인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헌인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1심이 끝나고 이제 2심부에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졌을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그 일행들이 재판에 들어갔을 때 위헌 소송에 들어간 순간 재판이 정지됩니다. 네. 그럼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모른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법을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뭐냐? 현 1심 재판부에 겁을 주기 위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1심에요. 1심 재판부가 예.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다른 혐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현재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반드시 내란이라는 그런 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겁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뭐 일부분 그런 지적들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이제 헌재에서 조사를 헌재에서 예.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또 강행 처리가 과연 예. 타당한 것인가?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위헌 논란은 뭐 여전히 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문 의원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점에 판사회의가 대해서는-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원래는 그 추천권 예. 자 중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거 걷어냈죠, 이제, 그 부분은. 예.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예.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뭐 위헌적 요소를 뭐 좀 제거했다 이제 이러는데 지금 나 그 안 의원 그 지적한 거 일정 부분 나 동의합니다. 뭐 특히 윤석열 씨 쪽에서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재판이 스톱되죠. 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까지 내란 관련 재판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연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난 민주당이 좀 안 의원 얘기한 대로 지금의 그 1심 재판부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예. 이런 법을 지금 만들었는지는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이제 생기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배경에는 네. 지금의 그 1심 재판부가 촉발한 측면이 상당 부분 있어요. 네. 처음에 다들 깜짝 놀랐죠. 윤석열 씨 그 무슨 희한한 계산법으로 그 재판부가 구속한 거를 그냥 석방을 시켰잖아요. 지규현 판사. 예. 그 뭐 집판사인가요?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졌더만은. 그게 뭐 개선 장군처럼 윤석열 씨가 나오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1심 재판부의 그 뭐 집판사 등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들이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네. 재판을 저렇게 하는가?
꽤난 이 사법부가 그동안의 그 1심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 어떤 그 자업자득적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이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들어가면 이제 판단을 할 문제인데 네. 어찌됐든 그와 별도로 재판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아서 하게 된다면 이 네. 법대로 하게 된다면 나는 오로지 재판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에서 그 재판부 지명하게 돼 있죠. 네. 그 중에 그건 뭐 오로지 사법부의 의지, 그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건 뭐 지켜봐야죠. 네. 자,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이 지난번에 두 분께서는 통일교 특검이 이제 민주당이 뭐 수용하지 못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제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토론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빈손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간격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떻게 좀 이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진정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의심스럽고요. 여론에 떠밀려서 방금 저희 문학진 전 의원님께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네. 여권 내에서도 특히 여권 이른바 진보 성향의 언론들에서도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받는 그런 형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과연 받을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특검 추천을 당사자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서 추천을 하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들이 수사를 대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관을 특검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전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추천하자고 했더니 또 그것도 법원이 내란과 관련된 이런 핑계로 안 된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사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계엄이 떨어진 그날 가장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게 지금 특검의 조사 결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은 위헌이다. 그렇죠. 위헌이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법부도 이른바 내란에 동원이 됐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사법부는 객관적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차원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임명하면은 정치권에서 임명한 특검이 정치인들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 특검 임명 문제부터 양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민주당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선 이 특검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좀 양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 문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안 의원 의견에 공감해요. 네.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정감생심? 그렇지. 예. 생각도 하지 마라. 입장을 이제 바꾸어서 여론 때문에 어디 여론조사에서 60몇 프로가 통일교 특검해야 한다 지지하는 거로 저게 나왔던데 이 특검 임명권 누가 임명을 할 거냐 가지고 무슨 지금 이렇게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별로 꼴불견이에요. 왜 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하지. 그렇게 누가 임명하고 사법부가 임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아까내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당직자인지 무슨 사법부가 무슨 특검 추천을 하냐. 아니 사법부를 왜 이렇게 왼수 보듯 합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그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종교 집단이 전에 신천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게 통일교인데 지금 이 정치 개입하고 로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종교 집단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기 종교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슨 사업 로비를 하고 무슨 금품을 제공하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철저히 밝혀내야 되고 그럴 거면 특검을 누가 추천을 하네. 또 수사 범위를 누구죠? 조 특검인가요? 이거 수사했던 바로 전재수 의원 나왔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미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받았던 그 특검도 조은석
조은석 내란 특검? 예, 내란 특검. 예. 거기도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 못하겠다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거를요,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조사 범위라든지 이런 예. 걸 가지고 그렇게 깨작될 것이 아니다. 기왕 예. 할 거면은 털어놓고 자 그럼 너네들도 뭐 많이 저 이름이 나오더라.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못할 게 뭐 있어요. 괜히 꼼수 부리지 말라라고 전 특히 민주당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특검을 특검하자는 건 이제 민중기 특검 쪽인 것 그렇죠. 같고요. 민.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